안녕하세요. 선주국어교실 선주쌤입니다. 오늘 2023년 들어서 첫 모의고사를 치렀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모의고사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출발! 35번에서 36번에 해당하는 지문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말은 본말의 일부가 줄어들어 만들어진 말이다 라고 준말에 대해서 개념을 정의해 주고 있어요. 한글 맞춤법은 준말과 관련된 여러 규정을 담고 있는데, 그렇죠. 모음 아, 어로 끝난 어간, 이 뒤에 어미 아, 어나 앗, 엇. 자, 여기 뒤에 오는 어미도 어때요? 똑같이 아, 어로 시작하는 어미들이죠. 얘네들이 어울려서 줄어들 때는 준대로 적는 것을 다루고 있다 이랬어요. 자, 이 부분을 우리 1번이라고 약속할게요.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열매를 따다 할 때 따에다가 연결어미 아가 올 경우에 따아가 아니라 따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국어 문법 할 때 이렇게 별 표시가 있는 것은요. 비문, 다시 말해서 어문 규정에 맞지 않다는 약속이에요. 그걸 표시하는 약속이에요. 따 같은 경우에도 자, 따다라는 어간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앗이 붙었을 때 이때 어떻게 줄어든 형태인 따따를 표준어로 삼고 따따는 비표준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간 끝 자음이 불규칙적으로 탈락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요, 원래 자음이 있었음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경우를 우리 2번이라고 약속해 볼게요. 예를 들어 줍니다. 꿀물을 젓다 할 때 젓다는요, 어떻게 활용을 하나요? 젓다, 젓고, 저으니, 저어서, 저으면, 이렇게 활용을 하죠. 자, 이럴 때 보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들이 올 때 앞에 있는 젓다의 어간 젖이 불규칙적으로 변화하죠. 이런 경우에는 원래 이 자리에 자음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고려를 해서요. 이 아나 어를 줄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한편 제34항 부침 1에서는요. 어간의 끝 모음이 에나 에일 경우에 줄어든 말이 아니라 원래 어간이 이런 소리를 갖고 있는 경우에 어나 엇이 어울려서 줄어들 때는요. 준대로 적는 것을 다루고 있다. 여기를 우리 3번이라고 약속해 볼게요. 자, 그렇지만 이때는 반드시 준대로 적지 않아도 됩니다. 준대로 적어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둘 다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또 들어줍니다. 손을 떼다 할 때 떼는요. 원래 얘가 줄어든 말이 아니라 원래 에라는 말음을 가지고 있는 애죠. 여기에 어가 결합할 경우에 떼어라고 사용을 해도 되고 준말인 때로 사용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모음이 줄어서 애가 된 경우, 준말인 경우죠. 여긴 준말인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요. 어가 결합한다 하더라도 다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를 우리 4번이라고 약속해 볼게요. 예를 또 들어줍니다. 발로 차다 할 때 그 어간 차에 차는 행위를 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피동전미사 이가 결합한 경우에 줄어들어서 뭐가 돼요? 채가 되죠. 얘는 아까 여기서 손을 떼다 하고는 다른 경우에요. 손을 떼다의 때는 원래 얘가 이런 소리를 가지고 있는 애지만 발에 차이다가 줄어서 채가 된 경우는요. 이 경우는 채어라고 써야지 채라고 줄어든 형태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 한글 맞춤법에서는 모음이 줄어들고 자음만 남는 경우 그 자음을 앞 음절의 받침에 적도록 하고 있어요. 요것을 5번이라고 우리 약속해 봅시다. 이와 관련하여
표준어 규정 제14항에는요.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당연히 널리 쓰이는 걸 표준어로 삼아야 되겠죠.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습니다. 이 경우를 우리 6번이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16항에는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여요. 그리고 준말의 효용이 뚜렷하게 인정이 돼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겠죠. 복수 표준어로 삼는 경우예요. 이 경우를 우리 7번이라고 약속해 볼게요. 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갖과 온가지가 나왔는데 여러분 온가지라는 말은 좀 낯설 거예요. 이 온가지가 줄어서 온갖이 됐는데 우리는 온가지를 모르고 온갖을 알고 있어요. 왜요? 이게 더 많이 널리 쓰이기 때문이겠죠. 이런 경우에는 본말이 표준어가 아닌 거예요. 여기 지금 비문 표시가 있죠. 요 경우가 있고요. 요건 이제 6번의 예문이 되겠죠. 그 다음 이를 서두르다와 서둘다 같은 경우에는요. 이 경우는 둘 다 널리 쓰이고 있고 서둘다라는 준말의 효용도 뚜렷이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7번의 예가 되겠죠. 다만 후자에서 7번의 경우에서 용언의 어간이 줄어든 일부 준말의 경우, 이 경우는요. 준말이 표준어로 인정되더라도 준말의 활용형은 이것은 제한이 됩니다. 자, 요 경우를 우리 8번이라고 해볼까요?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 준말의 활용형이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 준말도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두르다의 준말 서둘다는요. 자음 어미를 만날 때는 서둘고 서둘지처럼 쓰여요. 이런 경우에는 표준어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모음 어미인 어나 엇을 만날 경우에는요. 서둘어, 서둘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둘러, 서둘렀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준말의 활용형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은 자,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지에다가 밑줄을 치고 메모를 하면서 강의를 들으세요. 시험지가 없는 경우는 댓글에 공유된 자료를 출력을 해서 함께 보시면서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보셔요. 천천히. 자, 35번 문제입니다. 밭을 매다의 어간에 어가 결합된 형태인 매어의 경우. 자, 밭을 매다의 어간은 매가 되겠죠. 여기에 어가 결합이 돼요. 그러면 매어가 되겠죠. 이것의 준말은 매가 되는데요. 여러분 몇 번의 예에 해당할까요? 3번의 예에 해당되겠죠. 어간의 끝 모음이 에나 에인 경우에 어나 엇이 어울려서 줄어들 때는 준대로 적는 것을 다룬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이 경우는 어떻다 했어요? 반드시 준대로 적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 경우는 이것도 인정이 되고 이것도 인정이 되는 거죠. 여기는 3번의 예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병이 낫다 할 때 낫다에다가 모음 아가 결합되는 경우 시옷이 불규칙적으로 탈락되므로 나아로만 적습니다. 이때 줄어든 형태 나로만 적으면 안 되겠죠. 요건 몇 번의 예에 해당될까요? 2번의 예에 해당되겠죠. 우리 졌다 할 때처럼 낫다도 어때요? 낫다, 낫고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만날 경우에는 이때 낫다도 졌다처럼 시옷이 불규칙적으로 탈락을 해요. 나아, 나으면, 나아서, 나으니 이렇게 활용을 하거든요. 요럴 때 얘를 줄여서 나만 적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볼게요. 땅이 패다의 어간은 패죠. 근데 이 패다는요. 파이다의 준말이죠. 파이다 할 때 이 파이가 줄어든 말이 패가 돼요. 여기에 이 준말에 어가 다시 결합이 된 거예요. 이럴 때는 어때요? 패다의 애가 이미 모음이 줄어든 형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패로 적으면 안 된다고 했죠. 우리 몇 번의 예문에 해당되나요? 4번의 예문에 해당되죠. 자, 그 다음 4번 잡초를 베다. 베개를 베다 할 때 이 베는요. 준말이 아니죠. 1번에 밭을 매다의 매다처럼 얘도
에라는 소리를 가지고 있는 기본 어간이에요. 줄임말의 형태가 아니에요. 페다의 페하고는 다른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3번에 해당됐죠. 준말의 형태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본말의 형태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죠. 배었다도 가능하고 뱉다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다고 했으니까 어때요? 잘못된 설명이죠. 그 다음 5번 강을 건너다 할 때의 건너에 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었어요. 줄을 서다 라는 어간 서에 연결어미 어가 붙었어요. 이 경우에는요. 어로 끝난 어간에 어가 어울렸죠. 연결어미 어가 어울렸는데요. 이런 경우는 본말로 적으면 오히려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죠. 우리 몇 번으로 약속했던 거예요? 1번으로 약속했던 거에 해당되죠. 건너어라고 서어라고 적는 게 아니라 줄어든 형태인 건너, 서 이렇게 쓰는 게 옳다고 했어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4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기역에서 리을을 탐구 과정에 따라 분류할 때 A에 들어갈 예만을 고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탐구 과정을 보면 기역, 답지를 걷다. 걷다는 거두다의 줄임말이죠. 니은, 가사를 외다. 외다는 외우다의 줄임말입니다. 디귿, 일에 서툴다. 서툴다는 서투르다의 줄임말이죠. 리을, 집에 머물다. 머물다는 머무르다의 줄임말이에요. 자, 화살표를 따라가 볼게요. 모음이 줄어들고 남은 자음을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은 준말입니까? 이랬어요. 자, 거두다는 어때요? 걷다니까 모음 우가 줄어들고 남은 자음 들을 앞말의 끝소리로 가져갔죠. 받침으로 적은 준말이 맞아요. 자, 기억 여기에 해당되고요. 외다는요. 외다는 외우다가 줄었어요. 요때 요 우가 줄어든 자리에 남은 자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니오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 다음 디귿, 서툴다는요. 서투르다에서 모음 의가 줄어들고 남은 자음 리을을 어떻게 했어요? 앞말의 끝소리로 가져갔죠. 그래서 서툴다가 됐어요. 디귿도 얘를 따라가야 되겠죠. 리을 머물다도요. 모음 의가 줄고 남은 자음 르가 앞말의 끝소리로 갔죠. 그럼 리을도 얘를 따라와야 될 거예요. 그쵸? 그런 다음에 모음 어나 어시 결합된 형태의 활용형이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 준말입니까? 이랬어요. 그럼 모음 어나 엇을 결합해서 활용을 해보면 되겠죠. 걷다는요. 걷었다, 걷어 인정되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아니오를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기억이 되고요. 그 다음 디귿 서툴다를 해볼게요. 서툴다에다가 어나 엇을 결합을 하면 서툴어, 서툴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쓰나요? 서툴러, 서툴렀다 이렇게 쓰죠. 우리 아까 윗글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마지막 8번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럼 얘는 인정되지 않는 준말이니까 디귿은 얘를 따라와야 됩니다. 리을도 볼까요? 머물어, 머물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머물렀다라고 말하죠. 이게 표준어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8번의 예에 해당하는 거예요. 얘를 따라와야 되겠죠. 그쵸? 그럼 A에 들어갈 말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네요. 37번 가볼까요? 보기의 기역에서 디귿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는요, 높임 표현과 관련된 설명이 있어요. 주체 높임은 화자가 문장의 주체, 곧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에 대해서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라고 주체 높임에 대해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실현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선어말 어미. 자, 선어말 어미 뭐가 사용됩니까? 주체 높임에 시가 사용이 되죠. 조사. 자, 높임의 주격 조사를 사용하겠죠. 깨서가 있죠. 그 다음 특수한 어휘. 어휘 높임이 있죠. 이렇게 실현이 된다 하고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은 상대 높임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상대 높임은 화자가 청자가 누구예요? 상대겠죠. 이 상대에게 높임이나 낮춤의 태도를 나타내는 게 상대 높임이에요. 주로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이 돼요. 요거는 이제 상대에 대한 높임을 나타내는 거고요. 낮춤의 태도는 말하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이런 표현이 있겠죠. 그쵸?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객체 높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객체 높임은 문장의 객체를 높이는 거예요. 문장의 객체는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이 되겠죠. 그 대상에 대해서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객체 높임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객체 높임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해준 다음에 실현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조사. 자,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조사는 뭐가 있겠어요? 부사격 조사, 깨가 있겠죠. 그 다음 특수어휘. 이렇게 실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역, 니은, 디귿을 분석해 볼게요. 천천히. 기역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상황이에요. 자, 아버지가 뭐가 되겠어요? 화자가 되고요. 아들이 청자가 되겠죠. 자, 아들인 청자는 높임의 대상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 종결 어미를 보면은 상대 높임이 실현되지 않고 있어요. 내가 할머니께 엿주러 가거라 이랬어요. 여기서 엿주러 가는 대상은 누구예요? 할머니죠. 할머니가 부사어로서 높임의 대상이 되는 객체예요. 이 객체를 높이기 위해서 높임의 부사격 조사 깨를 사용했죠. 그 다음 묻다라는 말의 높임 표현 여쭙다가 있죠. 그쵸? 요건 뭐예요? 특수어휘를 사용해서 높임을 실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역에는요. 객체 높임이 실현이 되고 있어요. 니은도 볼까요? 말하는 이는 점원이에요. 점원이 화자가 되고요. 손님이 청자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청자는 높임의 대상이에요. 자, 종결 어미를 보겠습니다. 뭐뭐 했습니다 라고 아주 높임을 쓰고 있어서 지금 상대 높임이 실현이 되고 있어요. 종결 어미를 사용해서 상대 높임을 실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제가 손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누가 가는 거예요? 점원 자신이 가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낮춤으로 인해서 무엇을 실현하는 거예요? 상대 높임을 실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모시고 가는 대상은 누구예요? 손님이죠. 손님이 객체가 돼요. 객체니까 어때요? 높임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객체인 손님을 높이기 위해서 데리고라는 말 대신 모시고라는 특수어휘를 사용해서 객체를 높이고 있어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상대 높임과 객체 높임이 모두 사용된 문장입니다. 디귿 봅시다. 동생이 형님에게 자 말하는 사람은 동생이 되겠죠. 동생이 화자가 되고요. 듣는 사람은 형님이에요. 청자가 되겠죠. 높임의 대상입니다. 자 종결 어미 볼까요? 주무십시오 해서 어때요? 아주 높임을 사용해서 상대를 높이고 있죠. 종결 어미를 사용했어요. 이때 주무시는 건 누구예요? 형님이죠. 형님은 스스로 주무시다의 주체예요. 자, 이 주어를 높이기 위해서 뭘 사용했어요? 자다라는 말 대신에 주무시다라는 특수어휘를 사용해서 주어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자, 주체 높임 실현됐습니다. 이때 서비스 하나 드리면요. 주무시다라는 말 있죠. 주무시다의 시는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아닙니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아니에요. 얘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되려면 주무다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말은 없죠. 얘는 시라는 소리를 그냥 가진 주무시다라는 단어예요. 자다의 높임 표현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 기다리지 마시고 기다리지 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 있죠. 형님이죠. 그쵸? 자, 이 형님인 주체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있네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사용했어요. 주체 높임 사용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대인 형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또 낮추었죠. 자기 자신을 낮추고 높임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이래서 상대를 높인 거예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상대와 이 이야기를 듣는 상대와 주체가 동일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 많이 헷갈려요. 그럼 이제 선택지를 볼까요? 기역에서는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누구예요? 할머니죠. 이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조사 뭐 사용했어요? 높임의 부사격 조사 깨 사용했죠. 특수어휘 뭐 사용했어요? 여쭙다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1번 설명은 맞고요. 2번 볼까요? 디귿에서는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형님이죠. 이 형님을 높이기 위해 조사와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했는데, 자, 형님이 주어니까 조사가 사용된다면 높임의 주격조사 깨서가 사용돼야 되는데 디귿에서는 깨서가 보이지 않죠. 그리고 선어말 어미는 어떤 게 사용됐나요? 마시다 할 때 시가 사용됐죠. 그쵸? 주무시다의 시는 선어말 어미가 아니라고 했어요. 기다리지 마시고 할 때의 그 마시다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사용되었어요. 하지만 높임의 주격조사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기역과 니은에서는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 기역에서의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너죠, 너. 내가 할머니께 여쭈러 가거라 했으니까 가는 주체는 너예요. 너. 그래서 여기서는 너가 아들이 되죠. 높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점원 자신이죠. 제가 되는 거예요. 점원이 돼요. 그러니까 높임의 대상이 아니죠. 이걸 높이기 위해 특수어휘를 사용했다. 옳지 않은 설명이 됩니다. 여기서 니은에서 특수어휘가 사용됐어요. 사용되기는 뭐예요? 모시고라는 특수어휘가 사용됐는데 이 모시다라는 말은요.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 손님인 객체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된 말이에요. 여기서도 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아니에요. 모시다라는 말이 있어요. 주무시다처럼 모시다도 시라는 소리를 갖는 말일 뿐이에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아니에요. 4번 볼까요? 니은과 디귿에서는 모두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이기 위해 이랬어요. 자, 니은에서 말을 듣는 상대는 손님이에요. 높임의 대상 맞고요. 디귿에서 말을 듣는 대상은요. 형님이죠. 높임의 대상 맞습니다. 둘 다 상대를 높여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조사와 종결어미가 사용됐다 했는데 종결어미가 사용된 건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하지만 상대를 높이기 위한 조사는 특별히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사가 틀렸습니다. 다음 5번 기역에서 디귿까지에서는 모두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기 위해 특수한 어휘가 사용되었다. 자, 기역에는요. 목적어가 없고요. 니은에서 목적어는 손님이죠. 자, 손님을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목적어인 손님을 높이기 위해서 뭘 사용했어요? 모시다라는 특수어휘 사용했어요. 여긴 맞고요. 그 다음 디귿은요. 디귿에서는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이 없나요? 있나요? 저를 기다리지 마시고 이렇게 돼요. 여기에 목적격 조사 르이 생략된 건데요.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이 그러니까 누가 돼요? 저가 돼요. 저. 여기서는 말하는 이 화자 자신이 되고 동생이 되겠죠. 동생이면서 화자가 되는데요. 높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임 표현을 쓸 리가 없죠. 자, 5번도 잘못된 설명이에요. 정답은 1번이 되겠죠.
38번 문제는 의문 변동 문제인데요. A에서 E까지의 발음에 대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예요. 선택지를 보시면요. 각각 A, B, C, D 하나씩 탐구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A를 보면서 1번 선택지 같이 보면서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A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옷고름인데요. 옷고름은 옷과 고름이 합성된 말이죠. 자, 이때 옷에 시옷이요. 음절 끝에서 소리 날 수 있나요? 없지요. 뭘로 바뀌어요? 디귿으로 교체가 되죠. 자, 요거 교체 현상입니다. 교체 현상 중에서 뭐예요? 음절, 끝소리, 규칙이 되겠죠. 교체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 교체된 디귿으로 인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얘가 다시 어떻게 옷, 꼬름 이렇게 자 기역으로 교체가 또 일어납니다. 교체가 한 번 더 일어나죠. 이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된소리 되기가 되겠죠. 그러면 1번 선택지 한번 볼까요?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 음운 변동. 요거 뭐예요? 교체 현상이죠. 교체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째 음절의 종성 위치. 첫째 음절이 요거죠. 첫째 음절의 종성, 여기가 되겠죠. 요 종성 위치와 둘째 음절의 초성 위치. 둘째 음절의 초성이면 여기가 되겠죠. 그쵸? 여기에서 각각 한 번씩 일어난다. 오, 맞는 설명 되겠네요. 그쵸? 자, 이제 B를 보겠습니다. 색, 연필인데요. 자, 색과 연필이 합성이 됐어요. 요럴 때 뒤에 오는 단어의 첫소리가 모음이나 반모음이일 경우에는 어떻다고 했어요?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색, 연필하고 소리가 납니다. 자, 없던 소리 니은이 어떻게 됐어요? 첨가됐죠. 니은이 첨가됐어요. 첨가된 다음에 이 첨가된 니은으로 인해서 기역이 어떻게 비음인 이응으로 교체가 됩니다. 자, 이때 기역이 이응으로 이 교체되는 현상은 뭐예요? 비음이 아닌 음이 비음, 니은을 만나서 비음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2번 한번 보러 갈까요? 자, 첨가된 자음 뭐였어요? 니은이었죠. 그쵸? 이것으로 인해서 조음 방법이 변하는 음운 변동. 조음 방법이 어떻게 변했어요? 얘는 파열음이었죠. 그쵸? 자, 파열음이 무엇으로? 비음으로 교체되는 비음화 현상이 일어났죠. 그러면 2번은 맞는 설명 되겠지요. 그 다음 C를 볼게요. 꽃과 망울이 만났어요. 얘도 합성어인데요. 자, 음절 끝에서 치읓이 소리 날 수 있나요? 못 나죠. 어떻게 가요? 디귿으로 교체되죠. 이때 교체되는 현상은 뭐예요? 음절, 끝소리, 규칙이 되겠죠. 자, 꽃망울 되고요. 자, 교체된 다음에 이번에는 이 교체된 디귿이 다시 여기 미음을 만났어요. 비음인 미음을 만나서 비음으로 다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꽃망울 이렇게. 자, 이때는 어때요? 드가 늘어 또 교체되는 거예요. 이때 교체되는 현상은 비음화 현상이죠. 왜냐하면 뒤에 미음이라는 비음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교체가 됐어요. 3번 한번 볼까요? 첫째 음절의 종성 위치에서 자, 첫째 음절의 종성 위치 여기에서 두 번의 음운 변동이 맞죠?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디귿으로 교체되고 그 다음에 니은으로 교체되고 두 번의 음운 변동이 교체가 두 번 일어났어요. 그쵸? 순차적으로 그렇죠. 순서대로 우선 음절 끝소리 규칙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고 3번도 맞는 설명 되죠. 자, D도 벽과 난로가 합성이 되었는데요. 우선 자 뒤에 있는 이 니은 때문에 니은은 비음이죠. 니은 때문에 앞에 있는 이 기역이 무엇으로 교체됐어요?
비음인 이응으로 교체됐죠. 그래서 벽난로 요렇게 자 기역이 이응으로 교체되었어요. 이때 일어나는 교체 현상은 비음화 현상이죠. 그런 다음에 자 이때 뒤에 있는 또 리을로 인해서 유음이죠. 앞에 있는 니은이 무엇으로 교체돼요? 병난로 하고 같은 유음으로 교체가 돼요. 그래서 요때 교체 현상은 뭐가 되나요? 유음화 현상이 되죠. 그럼 우리 4번 선택지를 볼까요? 둘째 음절의 초성 위치에서 자 둘째 음절의 초성이면 여기죠. 난로 할 때의 니은이에요. 여기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난 후 아니죠. 둘째 음절의 초성에 있는 이 니은으로 인해서 첫 음절의 종성이 뭘로? 비음으로 교체되었죠. 그러니까 여기 틀렸어요. 그 다음 둘째 음절의 종성 위치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요. 뭘로? 리을로 유음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요. 여기는 맞죠? 그래서 4번 선택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2를 볼게요. 별을 훑다라는 의미의 벼훌치가 나왔어요. 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별을 훑다라는 말인데 여기에 이가 붙었어요. 얘는 형식 형태서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연음을 시켜야 되겠죠. 얘를 이쪽으로. 그래서 벼훌티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이 이모음으로 인해서 앞에 있는 트가 뭘로? 츠로 교체가 되겠죠. 그래서 벼훌치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자 트가 츠로 교체됐어요. 이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국의 음화가 되겠죠. 자, 그럼 5번 선택지도 한번 볼까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변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이랬어요. 자, 트는 조음 위치가 어디예요? 치조음이죠. 그쵸? 잇몸 소리예요. 잇몸 소리고요. 츠는요. 조음 위치가 경국이죠. 경국이에요. 입천장 소리예요. 그러면은 조음 위치가 지금 잇몸 소리에서 입천장 소리로 바뀌었죠. 조음 방법은요. 트는 파열음이에요. 츠는요. 파찰음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파열음이 파찰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조음 방법도 바뀌었죠. 그래서 5번 선택지는 맞는 설명 되겠어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9번 문제는 중세국어의 격조사를 탐구하는 문제예요. 천천히 학습 활동을 탐구한 다음에 선택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와 달리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중세국어 문제가 나올 때 대부분 이렇게 현대어 풀이를 줍니다. 여러분이 처음 보는 지문들이 많지만 현대어 풀이가 그 아래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짝을 지어서 차근차근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태잣 버들 사마샤 곁의 이셔 이랬거든요. 태자시옷에 대응되는 현대어 풀이는요. 태자의가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시옷은 의하고 대응이 되는데요. 관형격 조사가 되겠죠. 중세국어에서의 관형격 조사 시옷은요. 무정물이거나 아니면은 높임의 대상일 때 요럴 때 쓰는 거죠. 그쵸? 여기서는 태자가 높임의 대상이니까 시옷이라는 관형격 조사가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버들 사마샤. 자, 버들과 대응되는 현대어는 버슬이에요. 자, 여기는 어때요? 요렇게 여기까지가 어근이 되겠죠. 벗 플러스 을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연음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가 벗 할 때 모음이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목적격 조사도 음성 모음인
을을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 사마, 샤 여기에 대응되는 현대 어플이는요. 사무, 시어가 되겠죠. 자, 이때 뭐가 보여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보이죠. 여기에 대응되는 중세 국어는요. 여기 있죠. 자, 요 부분이 뭐예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되겠습니다. 시항 곁의 이셔 이랬어요. 자, 여러분 나 이거 한자 모르는데 고민하지 마세요. 현대 어플이 어디에 대응이 됩니까? 여기에 대응이 되죠. 얘하고 짝꿍이에요. 시항은 늘이라고 지금 해석이 된 거예요. 곁의가 곁에하고 대응이 되죠. 여기는. 자, 요때는요. 여기까지가 여기도 근이 되고요. 아주 친절하게 형태소를 분석해 주었죠. 요게 이제 요렇게 연음이 된 건데요. 현대 국어에서 요 애는 무슨 조사예요? 곁에 있다 했으니까 부사격 조사가 되겠죠. 이 부사격 조사하고 대응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러면 중세 국어에서 의는 부사격 조사로도 쓰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곁 할 때 보면은 여기가 뭐예요? 음성 모음이죠. 음성 모음이니까 부사격 조사로 얘가 쓰인 게 아니라 얘가 쓰인 거예요. 얘가. 그 다음 있어에 대응되는 건 뭐예요? 이셔죠. 자, 요게 요렇게 대응이 됩니다. 이셔는요. 이시어의 줄임말이에요. 이때의 시도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아니에요. 이시다라는 말의 어간이 이시까지예요. 현대 국어의 이과 대응이 됩니다. 그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중생애 맞아말조차 이랬어요. 자, 중생애와 대응되는 현대 어플이는요. 중생의가 되겠죠. 이때 의는 뭐예요? 관형격 조사가 되죠. 현대어에서. 그러면 여기에 대응되는 중세어는요. 여기 있죠. 여기. 자, 형태가 다르죠. 자, 중생 같은 경우에 이로 써요. 이의 모음이 쓰였어요. 그래서 양성 모음인 아이가 선택됐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중생 같은 경우에는 유정물인데다가 또 높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옷을 쓰지 않고 의나 애를 쓴 거예요. 여기서는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얘가 선택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맞아말에 대응되는 게 현대 어플이가 마음을이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잠까지가 어근이겠죠. 참 친절하게도 괄호 속에 형태소를 분석해 두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마음과 여기에 마잠이 대응이 될 거고요. 자, 여기에 있는 알과 여기에 있는 을이 대응이 되죠. 중세 국어에서는 조사 사용에 있어서도 모음 조화를 아주 철저히 지켰어요. 잠 할 때 여기 아래아가 있죠. 양성 모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양성 모음을 사용한 알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사용되었어요. 현대어에서는 을과 를만 쓰고 있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알, 을, 또 랄, 를 이 중에서 선택을 해서 썼어요. 조차는 이렇게 줬다. 치읓까지가 간이라고 보시면 자 따라하고 이렇게 대응이 되죠. 디귿 볼게요. 니르고저 홀 바이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요것도 대응을 시켜볼게요. 자, 니르고저 하고 대응되는 게 이르고자예요. 니르고자가 현대어로 오면서 이르고자가 되는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죠. 홀 하고 대응되는 게 하는이 되고요. 바이는요. 이거 배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바이는 현대어로 바가가 대응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주격조사는 이하고 대응이 되겠죠. 중세 국어에서 주격조사는요. 생략이 되거나 영이 있는 이가 사용이 되거나 영이 없는 이가 사용이 되거나 이랬어요. 자, 앞에 말이 채언이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날 경우에는 주격조사를 생략해요. 예를 들면 불휘
깊은 이렇게 갈 때요. 불후이는 뿌리거든요. 그럼 이거의 뿌리가 깊은 이런 뜻이 되는데 불후이 깊은에서는 어때요? 주격조사가 없죠. 불후이하고 이모음으로 끝나니까 주격조사가 생략된 거예요. 만약에 생략하지 않으면 어떤 형태가 되겠어요? 불후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이상하죠? 자, 그래서 끝에 있는 얘를 생략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자, 앞말이 앞에 오는 체언이 자음으로 끝날 때 있잖아요. 받침자가 있을 때, 요럴 때는 영이 있는 이를 쓰는 거예요. 나랏 말싸미 할 때, 말싸미 할 때, 자, 얘가 요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게, 말쌈 플러스 이예요. 0이 있어야지 얘가 요렇게 연음이 돼서 말싸미처럼 나타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0이 없는 이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싸임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 얘기는 여기에 0이 있는 주격조사 이가 붙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모음이나 반모음이가 아닌 모음으로 끝날 때 이럴 때는 얘를 쓰는 거예요. 뭐뭐 할 바 이러면은 아 모음으로 끝나죠. 요럴 때는 자 0이 없는 이 모음을 이렇게 받쳐서 바이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셔도 또 나왔죠. 이셔는 이시어의 줄임말이에요. 이시어도라고 분석할 수 있어요. 중세국어의 이시는 현대어의 it과 대응이 돼요. 마참내, 마침내, 제 뜻을 얘도 어때요? 여기까지가 어근이죠. 여기에 대응되는 현대어는요.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자 현대어에서는 목적격 조사 을이 쓰였는데 중세국어에서도 을이 쓰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자 앞에 있는 체언이 음모음이거든요.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음성 모음의 목적격 조사를 선택한 거예요. 모음 조화를 지킨 거죠. 다음 리을 볼게요. 발 아래 바람이 자고 현대어 풀이를 보면 발 아래에 대응되는 게 바다에예요. 그러면 여기에 부사격 조사에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 하고 대응이 돼요? 여기 있는 에하고 대응이 되죠. 이렇게 부사격 조사가. 자, 그런데 형태가 달라요. 현대어에서는 어이라는 요 음성 모음의 부사격 조사만 사용이 되지만 중세 국어에서는요. 부사격 조사도 음성 모음이냐 양성 모음이냐에 따라서 달라졌겠죠. 여기 지금 보면은 발알까지가 어근이에요. 이렇게 형태서 분석을 해놨죠. 앞에 있는 발알이 바다에 대응되는데 양성 모음이죠. 그래서 부사격 조사도 양성 모음에 아이를 쓴 거예요. 아이를. 자, 그 다음에 바람이 자고 요렇게 대응이 되는데요. 자, 얘도 여기까지가 어근이에요. 여기 이렇게 형태서 분석을 해 두었죠. 바람 플러스 이예요. 이때 이는 뭐예요? 여기에 대응이 되죠. 바람이 자다. 자는 건 누구예요? 바람이죠. 이 주격 조사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살펴봤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가 이하고 가가 쓰이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주격조사 가가 아직 보이지 않고 이렇게 세 개가 쓰여요. 주격조사 가는 16세기 후반쯤 돼야 나타납니다. 여기는 그러면 왜 이가 나타났느냐? 아까 얘기했죠. 바람이 미음이라는 자음으로 끝나요. 자음으로 끝날 경우에 어떻게 한다? 0이 있는 요 주격조사 이를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0이라는 빈자리에 앞에 체언의 끝자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연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처럼 나타나요. 만약에 이 0이 없는 이가 붙으면 이때 형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라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나타나죠. 자, 그 다음 미음. 그릇에 담고 범의 고기란 독에 담아 이랬어요. 자, 그릇에 대응되는 게 뭐예요? 현대어. 여기 그릇에가 있죠. 자, 이게 뭐예요? 둘 다 부사격 조사죠. 그쵸?
현대 국어에서 부사격 조사는 요 어이의 부사격 조사만 쓰지만 중세 국어에는 음성 모음이냐 양성 모음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쓰인다고 금방 살폈죠. 리을에서 양성 모음일 때는 에, 음성 모음일 때는 어이에 에가 쓰이는 거예요. 그릇하고 모음이니까 에가 쓰인 거예요. 닮고 범의 이랬어요. 얘도 형태에서 분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범 플러스 의가 되겠죠. 자, 범의 연음된 거예요. 고기란 고기는 도개 요것도 보면요. 자, 보세요. 여기에 대응되잖아요. 형태소가 이렇게 여기까지가 어근이겠죠. 그래서 독 플러스 아이의 애가 되는데 아래 아의 애가 되는데 여기에 대응되는 게 요거죠. 자, 뭐예요? 부사격 조사죠. 부사격 조사. 현대어는 다 요거만 쓴다 했고 여기선 어때요? 독이 오 모음이라서 양성 모음이니까 아이의 부사격 조사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담아는 여기에 대응되죠. 담안데 연음이 돼서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담아 이렇게 썼다고 보셔야 돼요. 자, 혹시 몰라서 하나만 서비스 드릴게요.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을 아직까지도 확실히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가르쳐 드릴게요. 양성 모음이라고 하면 우리 좌표를 생각하세요. X축이 있을 때 위쪽이 양수예요? 아래쪽이 양수예요? 여기 위쪽이 양수가 되고 아래쪽이 음수가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음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점이 있는 애들은 양성 모음이에요. 오, 요 이런 애들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점이 있는 애들 우, 유 이런 애들은 음성 모음이에요. 그 다음에 Y축을 기준으로 할 때도요. 자, 어느 쪽이 양수예요? 이쪽이 양수죠. 그쵸? 이쪽이 음수예요. 자, 점이 이쪽으로 오면 아, 야 얘네는 양성 모음이고요. 점이 왼쪽으로 가면 여 이런 애들은 음성 모음이에요.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모이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것을 모음조화라고 해요. 중세 국어에서는 조사 사용에 있어서도 모음조화를 비교적 철저히 지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선택지 보러 갈게요. 1번 기역의 태잣 니은의 중생에 태자의 시옷과 중생 아이의 요 아이가 둘 다 뭐예요? 관형격 조사 의였죠. 자, 채언이 무정명사냐 유정명사냐에 따라 관형격 조사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건 맞아요. 무정명사일 때는 시옷, 유정명사일 때는 의나 아이, 그리고 그 유정명사가 높임의 대상일 때는 시옷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때 태자에는 시옷이라는 관형격 조사가 붙고 중생에는 아이라는 관형격 조사가 붙은 게 유정명사와 무정명사의 차이일까요? 아니겠죠. 태자도 유정명사고 중생도 유정명사예요. 여기서 잠깐 무정명사가 뭐고 유정명사가 뭘까? 살아서 움직이는 건 유정명사예요. 살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애들이 무정명사예요. 그러면 태자도 중생도 모두 다 유정명사겠죠. 둘 다 유정명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유정명사냐 무정명사냐에 따라서 시옷과 아이가 쓰인 게 아니라 높임의 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선택이 된 거겠죠. 여기서 태자는 높임의 대상이고 또 중생은 높임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1번 선택지 틀렸죠. 2번 곁의는 현대어 풀이로 하면은 곁해가 되겠죠. 도개도 현대어 풀이로 하면 독애예요. 둘 다 부사격 조사 애가 되는데 곁의를 형태소 분석을 하면 곁의가 되고요. 도개는요. 아이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곁은 음성 모음, 독은 양성 모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차이가 자음이냐 모음이냐가 아니라 뭐예요? 음성 모음이냐 양성 모음이냐와 같은 모음 조화에 따른 차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2번도 틀린 설명이 됩니다. 자, 3번 니은의 맞아 말 현대어 풀이로는 마음을에 해당하겠죠. 디귿의 뜨들도요. 현대어 풀이로는 뜻을 이렇게 해서 둘 다 목적격 조사 을이지만 중세 국어에서는요. 마잠 플러스 알 이렇게 되고요. 뜻 플러스 을 이렇게 되죠. 2번에서 부사격 조사가 모음 조화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된 것처럼 목적격 조사도 모음 조화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 거예요. 마잠 같은 경우에는 아래아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목적격 조사도 아래아가 있는 알이 쓰였어요. 뜻은요. 모음이기 때문에 목적격 조사도 음성 모음이 쓰인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체언 끝이 자음이냐 모음이냐가 아니라 체언에 사용된 모음이 음성 모음이냐 양성 모음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 거니까 3번 선택지도 잘못된 거죠. 그 다음 디귿의 바이는 현대어 풀이로 하면은 바가 리을의 바람이는요. 바람이 이렇게 돼요. 둘 다 주격조사인데요. 자, 형태소를 분석하면은 바이가 되고요. 바람이 이렇게 되죠. 이때 여기 있는 영이 없는 이도, 영이 있는 이도 둘 다 뭐예요? 주격조사예요. 주격조사. 주격조사 조금 전에 위에서 얘기했었죠. 자, 이 모음이나 반모음 이가 아닌 일반적인 모음이 올 때는 영이 없는 이 모음을 선택을 하고요. 이 모음이나 반모음 1어 끝날 때는 주격조사를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자음으로 끝날 때는요. 영이 있는 이를 선택을 한다 했어요. 그래야지 이렇게 연음이 돼서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했었죠. 자, 체언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가 아니라 체언이 모음으로 끝나냐 자음으로 끝나냐에 따라서 주격조사의 형태가 다르게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4번 틀렸죠. 5번 볼까요? 발아래. 자, 얘 어떻게? 바다에 이렇게 현대어로 해석이 됐죠. 그릇에는요. 그릇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둘 다 현대국어에서는 어휘의 부사격 조사를 쓰는데요. 중세국어에서는 바랄에 이렇게 형태소 분석이 되고요. 그릇에 이렇게 형태소 분석이 되겠죠. 자, 이렇게 아이의 애를 쓴 것과 어이의 애를 쓴 게 뭐 때문이에요? 체언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 다시 말해서 모음 조화를 지켜서 나타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랄 같은 경우는요. 아래아예요. 양성 모음이니까 양성 모음의 아이. 그 다음에 그릇은 으니까 음성 모음이니까 음성 모음의 어이. 이렇게 사용했다 봐야 돼요. 정답은 5번 되겠네요. 지금까지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았는데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